같은 세계, 같은 시계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산다. 어떤 나라에서는 약속이 신뢰를 만들고 어떤 나라에서는 기다림이 예의가 된다. 누군가는 분 단위로 하루를 쪼개고 누군가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간다.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쓰는 방식은 각자의 문화가 만든다. 오늘은 세계 곳곳의 시간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스페인의 하루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뉜다. 첫 흐름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어지는 전형적 근무의 시간이다. 두 번째는 점심 이후 해가 기울면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두 흐름 사이에는 시에스타라는 짧지만 강력한 휴식의 의례가 놓여 있다. 시에스타는 보통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약 2~3시간 정도다. 특히 남부 스페인은 더운 날씨 때문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도시 지역에서는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1시간만 쉬는 경우도 있다. 시에스타의 뜻은 낮잠이지만 단순한 낮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혹서기를 피하기 위해 생긴 생활 양식이었지만 현대 도시에서도 그 유산은 남아있다. 저녁 시간은 늦게 시작하여 늦게 끝나고 식사는 풍성하며 친구와의 대화는 길다. 이러한 리듬은 개인의 휴식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를 키운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다양한 기후와 이베리아 반도의 지리적 특성 속에서 이 리듬을 발달시켰다.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글로벌 경제의 압력으로 시에스타의 전통은 약화되었지만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문화라는 심층적 가치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화는 마냐나라는 표현으로도 요약된다. 마냐나는 문자 그대로 내일이라는 뜻이지만 일상에서 나중에 할게, 조금 이따 할게 같은 느긋한 시간 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누가 이거 언제 고칠 거야? 하고 물으면 마냐나 마냐나, 내일이지 내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정해진 시간보다 여유를 두는 생활 감각을 상징한다. 프랑스에서는 시간의 질을 중시한다.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고 그 시간 안에서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려는 문화적 태도가 깊다. 점심시간의 긴 휴식은 단지 식사의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재충전의 시간이다. 지방 소도시나 가족 운영 상점은 지금도 12시 30분에서 2시 30분 정도까지 문을 닫는 곳이 많다. 대도시, 특히 파리에서는 상업 경쟁 때문에 계속 여는 곳도 있지만 정부기관, 은행, 약국, 소형 상점 등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전통이 남아있다. 프랑스의 식사 시간은 일의 연장선이 아닌 삶의 의례다. 동료들과의 대화, 잠깐의 산책,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유는 업무 효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계몽주의와 혁명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여가의 가치를 확립해왔다. 법과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는 시간 관념에도 반영된다. 프랑스의 시간관은 속도보다 서사를 중시한다. 일이 빨리 끝나는 것보다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된다. 독일에서는 정확함이 곧 도덕이다. 시간이 엄수되어야 사회적 약속이 신뢰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철도 교통 시스템의 높은 정시성, 회의와 계약에서의 시간 엄수는 단순한 관습을 넘어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한다. 시간 약속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기능하는 토대를 흔드는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근면과 절제를 덕목으로 삼는 생활 철학,
서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근대 산업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근면과 규율, 시간 관리가 사회적, 경제적 성과와 연결되면서 시간 엄수는 도덕적 가치가 되었다. 독일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지각이나 무단 연장은 신뢰의 손상으로 인식된다. 일본의 시간 감각은 정밀함과 집단 조화를 결합한 형태이다. 전철의 초단위 운행과 출근 시간의 집단적 규율은 개인의 시간 관리 능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시킨다. 일본에서는 지각이 개인적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하철이 지연되면 해당 사고가 직장 전체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조직 전체의 효율을 해치는 결과로 보인다. 시간 엄수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자 사회적 안정성을 지키는 장치이다. 또한 정시성은 개인이 공동체의 리듬에 맞춰 행동한다는 상징적 표시이다. 전통적인 집단주의와 현대 조직 문화는 정시성을 강화시켰다. 회식, 학교 행사의 시간 배치, 지역 축제 모두 정해진 리듬 속에서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약을 따른다. 한국의 시간은 빠르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지 민족적 성향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다. 20세기 중반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 전략이자 국가 발전의 동력이었다. 공장과 공공인프라, 교육 시스템은 모두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맞춰 재편되었다. 그 결과 시간은 자원이며 경쟁의 척도가 되었다.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실행, 즉시적인 결과 창출이 미덕이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움직임과 유연근무 도입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간 관성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 인도의 시간관념은 순환이다. 신화와 종교에서 비롯된 순환적 시간관은 하루와 계절, 생과 사를 모두 연결지어 생각한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하며 그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 또한 시작과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힌두교의 칼파 개념, 그리고 현재의 삶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이고 지금의 행위는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카르마 사상은 시간의 흐름을 개인의 행위와 연결시킨다. 이 때문에 시간은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생활에서는 위계와 의례가 시간 사용을 규정한다. 상호 방문, 결혼식, 종교의식은 엄격한 시간표와는 다른 리듬을 갖는다. 약속은 상황과 관계의 맥락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도시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확산되지만 깊은 수준의 사회 규범은 여전히 관계 중심이다. 결국 인도에서는 시간의 유연성이 인간관계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브라질의 시간 감각은 감정과 몸의 리듬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 브라질에서 누군가 8시에 보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만나는 일이 흔하다. 이건 무례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연한 시간을 허용하는 문화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행사 시작 시간의 유연함이다. 초대장에 오후 6시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에서 8시쯤 도착한다. 주최자조차 6시 정각에 모든 걸 시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흐름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고 식사를 시작한다. 음악과 춤, 축제 문화는 브라질 사람들의 시간 사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카니발 같은 대규모 축제는 사회적 시간이 어떻게 감정으로 재편되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밤낮의 구분 없이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상점 문은 불규칙하게 열리고 닫히고 공공기관이나 회사도 축제 기간엔 느슨하게 운영된다. 도시 전체가 현재의 열정에 맞춰 시간을 재편한다. 즉, 지금의 즐거움이 시간을 지배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약속의 엄밀성보다 지금의 분위기가 더 큰 판단 기준이다.
대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은 점차 서구식 시간 규범을 받아들이지만 일상적 사회관계에서는 여전히 즉흥성과 유연성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회의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어도 10시 정각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건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신뢰는 대화에서 쌓인다는 문화적 전제 때문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와 감정적 연결을 통해 시간을 구성한다. 만남이 길어지고 대화가 풍성할수록 관계의 강도는 커진다. 중국은 거대한 국토 전체에 단 하나의 시간대, 즉 베이징 표준시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행정적 편의와 함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들이 여러 시간대를 쓰는 것과 달리 중국은 시간의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라는 상징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는 동일한 시각이 서로 다른 일상을 만들게 한다. 동부의 해안 도시에서의 오전 7시는 서부의 산간 지역에서 아직 어둠 속일 수 있다. 신장과 티베트 같은 서부 지역에서는 태양시와 표준시 사이에 최대 3시간에서 4시간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차이는 단지 시계상의 혼란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불일치를 낳는다. 서부 주민들은 공식 표준시를 준수하면서도 실상 자신들의 생활을 태양의 리듬에 맞추어 조절한다. 공공기관, 교육, 업무는 표준시를 따르고 시장, 가게, 가정생활은 지역적 시간을 따른다. 이중시간 체계는 국가 권력과 지역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시각화한다. 시간의 통일은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표준시를 통해 중앙의 리듬을 전국에 확장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재편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빛의 양을 시간보다 우선한다. 북이 고위도에 위치한 탓에 여름의 백야와 겨울의 긴 어둠이 삶의 리듬을 결정한다. 여름철에는 해가 거의 지지 않아 밤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다. 사람들은 나처럼 활동하고 행사와 야외 활동이 한밤중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에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회적 에너지가 상승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햇빛이 몇 시간만 비쳐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실내 중심 생활로 전환하고 조명과 온기, 공동체 활동으로 어둠을 견뎌낸다. 이러한 계절적 극단은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제도 모두에 영향을 준다. 계절성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 공공조명 정책, 여가의 계절적 배치 등이 그 예이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적인 시간관념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눈다. 이 나라의 전통적 시스템에서는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오전 7시는 현지식으로 1시로 표기되고 오후 12시는 현지식으로 낮 6시를 의미한다. 이런 시간 체계는 농경사회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멈추는 생활은 계절과 기후에 민감한 생업 구조에 적합했다. 오늘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식 표준시와 전통적 지역 시간이 공존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관공서나 공식 문서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만 농촌과 전통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태양 기준의 생활이 유지된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시간의 다중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본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은 지켜야 할 약속이고 누군가에겐 기다림의 미덕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환이다. 시간은 모두 똑같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사는 방식은 끝없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